안녕하세요. 김성립입니다. 키워드 아레나 서버는 5번째 시간이고요. 클라이언트는 3번째 시간입니다. 기존 이전까지는 제가 서버 따로 클라이언트 따로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요. 테스트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서버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이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이언트부터 먼저 보면 제가 스텝 2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무브에서 이것이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그 항목을 편집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편집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해가지고 이동 중이었어요. 근데 아직 업은 하지 않은 상태고 무브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서버에 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용자가 접속해서 그 사용자가 움직여서 업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서버로 가서 서버에서 이제 데이터가 갱신되어 가지고 저한테 전달되겠죠. 그러면 아직 저는 여기 있는 상태인데 전달되면 이제 업데이트 키워드 인포라는 게 동작하면서 키워드를 딜리트 올 로드를 하면 내가 좀 편집적인 중이던 그 정보 포인터가 그냥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가 가리키던 메모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사라지면서 당연히 얘는 아직 사라져 있는지 모를 테니까, 이 MP는 모를 테니까 다음번 마우스 무브 때 또다시 자기의 좌표를 바꾸려고 할 텐데 아까 딜리트 올 로드가 다 지워지면서 얘가 가리키던 그 대상도 이미 지워진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 여기서 작업하다가 버그가 되거나 응용 프로그램 오류가 뜨면서 프로그램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분명히 문제가 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저 MP 셀렉트 아이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방법은 많아요. 방법은 많은데 진짜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편집하는 동안은 내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 안 되도록 막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동작 못하게. 왜냐하면 내가 떼는 순간 어차피 내가 다시 업데이트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최신 데이터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전달되는 거 다 막아버리면 돼요. 막아버리면 이게 갱신이야. 이 함수에서 무시가 되면 이게 돌아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내가 움직이는 동안 다른 사람이 움직인 정보를 못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내가 편집하는 걸 그때그때 서버에 보내서 실시간성을 더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다 업데이트되게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너무 서버에 부하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뭐 몇 명 안 쓰는 거면 상관없는데 사람 많이 쓰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그 중간쯤에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우기는 지우는데 MP 셀렉트 아이템을 문제가 안 되게끔만 하게 하는 그 방법을, 그러니까 중재안으로 제가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반드시 옳다가 아니고요. 그냥 이런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즉 이제 MP 셀렉트 아이템이라는 그 변수에 들어있는 주소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다시 그 연결 리스트를 다시 재구성하게 되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걸 할 거냐면 일단 지우는 걸 막지는 못해요. 그러면 지우기 전에 뭘 하냐면 내가 어떤 노드를 편집 중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만 백업하고 있다가 정보를 구성하면서 그걸 다시 살려주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MP 셀렉트 아이템이 특정 노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 정보잖아요. 따라서 그 노드 안에 그 정보가 합쳐져 있는 건 삭제하지 않는 이상 유지가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때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지우기 전에 아직 지우고 나면 지워버리면 끝나는 문제고요. MP 셀렉트 아이템이 널이 아닌지를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편집 중이다라는 거죠. 편집 중인지 지금 키워드가 편집 중인지 키워드를 마우스로 편집 중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주소가 들어있다라는 뜻은 편집 중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마우스를 딱 뗐을 때 이제 클릭해서 좀 움직였을 때 딴 사람이 정보 업데이트를 하면 프로그램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백업을 할 거예요. 뭘 백업하냐면 노드 키
노드키가 처음에 이제 0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노드키는 서버에서 어드레스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절대 0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럼 널이라는 노드 주소가 널이라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0 아닌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0으로 초기화한 이유는 뭐냐면 노드키가 0으로 유지된다는 뜻은 MP selected 아이템이 안 되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선택이 널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0으로 초기화해 놓고 여기다가 는 해서 내가 지금 작업 중이든 노드에 그걸 이렇게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마우스 편집하던 게 어떤 노드에 있던 건지를 이렇게 백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버에서 다시 보내주더라도 지금 삭제 개념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특정 노드와 그 들어있는 아이템은 어차피 같이 세트로 올 거거든요. 올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노드 키를 백업을 받아두면 나중에 여기서 구성될 때 노드 키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드 키에 있는 것이 결국은 이 노드 키를 백업해서 얘랑 얘가 둘이 일치하면 내가 편집 중이던 노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긴 했지만 어차피 서버에 있는 거 갖고 내가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게 유니크한 키값이니까, 그죠? 키값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서버에서 다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노드, 내가 갖고 있던 노드 키랑 얘가 같다는 뜻은 내가 편집 중이던 데이터가 그 애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해놓으면 뭐가 할 수 있냐면 여기서 if 해가지고요, 노드 키가 누구랑 같이 보냐면 방금 얘가 읽은 거랑 같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 말은 이렇게 되면 지금 노드키가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초기화를 0으로 넣어놨으니까 만약에 이게 셀렉티드 아이템에 안 들어왔으면 계속 0인 값을 가질 거예요. 근데 노드키가 0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진입을 못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mp select 아이템이 얘가 키를 그러니까 있었고 그러면 키를 받았으면 여기 어떤 키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 키 값이랑 지금 현재 새로 구성되는 거에 키값이 일치하는 게 있다면 내가 편집 중이던 그 항목이 원래 들어있던 그 노드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편집 중인 노드 정보겠죠. 편집 중 데이터가 저장된 노드를 찾는다. 이렇게 그죠? 노드를 찾는 거죠. 그럼 이 노드가 아까 편집 중인 노드였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mp selected item은 해서 여기다가 새로 만들어진 이 p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이 노드에 얘가 기록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새로 여기 add 될 거잖아요. 될 거기 때문에 이 주소를 선택된 주소로 그냥 강제로 바꿔주는 거죠. 내가 원래 편집하던 걸로. 그죠? 그래서 노드를 찾았다면 예, 저장된 키워드 정보를 편집 상태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mp select 아이템에다가 지금 추가될 이 p를 그냥 넣어서 쓸 거라는 거죠. 그럼 이 p가 어차피 노드에 추가될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하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에 한 번도 안 들어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집이 안 돼서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나중에는 우리가 노드를 삭제하는 개념이나 아니면 뭔가 변경하는 개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얻은 노드 키 자체가 무효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버에서 지울 수 있도록 개념을 제공할 텐데 내가 어떤 항목을 드래그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항목을 서버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 당연히 내가 가진 백업한 노드 키가 당연히 여기는 안 나올 수 있어. 여기 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mp select는 사실 무효화된 값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질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바꾸지 않으면 계속 이제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있을 테니까,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노드 키를 찾은 직후에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까. 항목이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화를 하는 거죠. 노드가 지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택 상태를
리셋하는 거죠. 일단 선택 상태를 리셋하고 어차피 이 노드가 유효하다면 여기서 다시 세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거고요. 만약에 노드가 삭제되었다면 이게 MP 셀렉트가 결국 너린 상태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마우스를 이동 중이었는데 드래그 중이었는데 서버에서 누군가가 내가 이동 중인 애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내 컴퓨터에서는 내가 드래그하던 애가 사라지면서 마우스가 아무것도 안 잡고 있는 그 형태로 그냥 자동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작업하면 되니까 여기서 안전하게 널러 리셋 해주고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단순히 pSelected 아이템을 다시 잡는 행위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내가 A라는 그 키워드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좀 옆으로 이동했겠죠. 근데 다른 사용자가 B라는 키워드를 클릭해서 움직여서 뗐어요. 그럼 그 B라는 사용자 B라는 키워드를 클릭한 사용자의 행위 때문에 다시 이 함수가 호출이 될 거고, 그러면 들어와서 다시 이제 노드가 재구성될 거 아니에요. 재구성되면 여기서 나는 그냥 pSelect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은 죽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여전히 그놈을 클릭하고 있는 건 맞는데 뭐가 바뀌어 버리냐면 내가 지금 이동하면서 분명히 내가 선택한 그 키워드에 대한 좌표를 내가 수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동을 하면서. 근데 서버에는 내가 이동한 걸 뗄 때까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서버가 다시 보내준 정보에는 내가 드래그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최초로 서 있던 그 키워드가 원래 있던 위치의 좌표가 다시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원래 10,10에 있었는데 내가 드래그해서 지금 100,100으로 이동한 상태예요. 이동한 상태인데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MP 셀렉트 아이템이 가리키고 있는 그 키워드는 이미 100,100으로 바뀐 상태에서 서버에서 다시 원래 좌표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10,10 좌표가 내려오면서 내가 막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움직이던 게 갑자기 10,10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내가 편집 중이었다면 내가 사용하던 좌표도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소만 다시 복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단순히 그냥 노드키만 백업할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oldx, oldy 이렇게 변수를 잡을게요. 얘도 그냥 초기화는 해줄게요. 요즘 안 해주면 자꾸 컴파일러가 경고를 띄워서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지워지기 전에 이 oldx에다가 현재까지 내가 편집했던 그 좌표 정보 있을 거 아니에요. .x 값을 이렇게 백업을 해주고요. y도 이렇게 백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 중이던 키워드의 현재 좌표를 백업하는 거죠. 노드 키를 백업하는 거고, 이거는 그죠? 이렇게 백업을 하는 거예요. 좌표를 백업했으면 이 좌표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복구를 할 때 여기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렇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내가 백업 해놨으니까 서버에서 다시 내려온 건 이전 좌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백업을 했던 정보를 가지고 새 좌표를 복구시켜 줘야지 갑자기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백업했던 좌표를 현재 좌표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야지 서버에서 이전 좌표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내가 좌표 편집하던 그 좌표를 그대로 사용해야 마우스가 그 키워드가 딴 데 갔다가 다시 이전 주소로 복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셔야지 작업이 완료된 그 움직일 때 누가 움직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이제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죽는 일은 없는데 제가 여기 테스트하다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버 실행하고 클라이언트 실행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테스트 이미 해보신 분들이 이 상황을 찾을 수도 있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요걸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라져요. 이렇게 하면 지워진 것처럼, 지워진 게 아닙니다. 좌표가 딴 데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라집니다. 그냥 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저런 일이 발생하는지. 왜 발생하냐면 우리가 마우스를 무빙하다가 업 하잖아요.
업 하잖아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는 업 했을 때 이거를 서버로 보내서 그 좌표를 갱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보낼 때 이 정보가 그 보내고 받고 할 때 좌표 정보를 전부 다 언사인드로 사용하고 있어요. 언사인드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아까처럼 끝에 물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좌표가 음수로 바뀌어요. x가 음수로 바뀌니까 언사인드가 되면 그 음수가 양수 제일 큰 값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만약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1바이트로 많이 따지면 마이너스 1이 255가 돼버리는 거예요. 언사인드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좌표가 큰 게 바뀌겠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55 위치에 출력될 테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언사인드로 치게 되는데 2바이트 같으면 마이너스 1이 65,535로 바뀌어서 그냥 저 끝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안 나오는 좌표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가 나오게 하는 걸 막아야 돼요. 음수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 음수가 나왔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는 어차피 안 할게요. 여기 저번에 시간에 필요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요거 어차피 내가 보내면 다시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요거 일단 안 할게요. 안 하고 뭘 해야 되냐면 이 좌표가 if에서 이 좌표가 이거 왜 이래? 이거 점 x가 만약에 0보다 작다 라고 하면 이걸 이제 0으로 복구해 주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음수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낫죠. 중간에 이제 언사인드로 막 연산하기 때문에 음수가 안 나오도록. 만약에 나는 그래도 이거 그 음수가 나오기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제 언사인드로 처리하던 부분을 다 언사인드가 아니게 그죠 인트 사인드가 되게 작업해 주셔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비트를 하나 못 쓰게 될 테니까 영역이 좀 줄겠죠. 뭐 65,535까지 가능했다면 32767까지 가능하게 절반으로 사이즈가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언사인드로 안 하고 사인드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굳이 이렇게 안 하고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자기가 만든 키워드가 음수적으로 빠져나가서 화면에 다 안 보인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되면 불편해서 어디 쓰겠습니까? 그래서 다 보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안 빠져나가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렇게 되면 음수가 안 나오겠죠. 그럼 음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접속했죠. 그러면 이제 아까는 이렇게 넣으면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사라지지 못하죠. 이렇게 튕겨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튕겨 나오죠. 이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작업하면 이제 아까처럼 사라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짧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걸 하냐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못했잖아요. 사용자들 접속해서 테스트하고 싶어도 세 개 갖고만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너무 안 좋죠. 이제 뭘 할 때가 됐냐면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최소한 키워드 추가하는 기능은 이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추가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밑에다가 하단에다가 에디트 컨트롤이랑 버튼 좀 추가를 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 자기가 키워드 넣고 추가 이렇게 누르면 그게 서버로 보내져서 이렇게 추가가 되게끔 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서버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제 클라이언트 쪽 리소스 가서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해서 이제 이런 에디트 컨트롤 그죠? 가져와야 되겠죠? 이거 저는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도구에서 그냥 가져오셔도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한 요 정도 크기로. 너무 작은가?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아이디를 키워드 에디트라고 할게요. 키워드 에디트라고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은 저는 복사 붙여넣기로 지금 하는 겁니다. 컨트롤 인서트, 시프트 인서트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하고 얘는 add 키워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추가니까 add 키워드 이렇게 버튼, add 키워드 버튼 여기다가 추가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그럼 여기 가서 앞에다가 뭐 하는 건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키워드라고
하나 집어넣죠. 여기 스태틱 컨트롤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키워드 하고 콜론 이렇게 찍어주고, 아이고, 키워드 찍어주고 정렬을 라이트 정렬로 바꾸겠습니다. 라이트 정렬로 바꿔서, 왜냐하면 이제 그 글꼴에 따라서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른쪽 정렬을 하면 점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낫습니다. 요거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이야기하죠. 오른쪽 정렬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요거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서버 클래싱은 다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키워드가 여기도 이제 입력하라는 거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입력하고 추가를 누르면 이제 이걸 서버로 보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하기 위해서 요거 더블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키워드를 추가해달라. 이제 이거를 서버로 보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키워드를 추가해달라는 거 약속을 이제 서버랑 해야겠죠. 그래서 그럼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제 메시지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내가 요청하는 거, 요청의 결과를 받는 거. 왜냐면 키워드를 추가해달라는데 100% 추가되는 거 아니죠. 왜냐면 동일한 키워드가 이미 있으면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서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다 반영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먼저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는 것부터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다가 유저가 키워드를 이제 애드 해달라고. 요 5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키워드 추가 요청. 키워드를 추가해달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이제 보내면 서버가 이제 응답해줘야 되겠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할 건데, 리절트 뭘 응답하냐면 이제 애드에 대한 결과를 이제 리절트로 보내줄 겁니다. 이건 이제 54번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건데 키워드 추가 요청에 대한 결과값을 주도록, 이렇게 이제 두 개 추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잘 하시는 분이 그냥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클라이언트랑 같이 협의해서,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협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프로토콜도 이게 번호만 맞춘다는 거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결과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일단 이제 이걸 보내는 거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보내볼까요? 여기다가 일단 어떤 키워드를 사용자가 입력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int area는 C스트링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우리가 이게 헤더에 보시면 여기 템프 캐릭터라고 템프 st라고 이미 만들어 놓은 변수가 있어서 요거 활용하겠습니다. C스트링으로 하셔도 돼요. get dlg item text, 저는 API로 그냥 당기겠습니다. wnd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idc 키워드 edit 컴마, 그리고 최대 아까 256이었죠. 크기가 256이었거든요. 그래서 256. 변수를 안 적었네요. 변수가 아까 mtemp.str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를 얻고 그 길이는 이 length가 받을 겁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 정보를 얻는다. 그죠? 얻는데 사용자 입력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안 하고 그냥 전수 추가 버튼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lien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겠죠. 이 alien이라는 게 결국은 사용자가 입력한 걸 그러니까 에디터에 입력한 내용을 가져올 때 그 길이가, 문자의 길이가 반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0보다 큰지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0보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음수 안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해서 0이면 안 하는 거고, 0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else에서 add lx add event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추가할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멘트 하나 해주면 이제 알 거 아니에요. 멘트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멘트든 간에 이제 뭐 이게 올바른 멘트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차후 문제이고요. 일단 이 등록해 달라면 무조건 보내주게 하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버로 send frame data라고 해서 내가 소켓을 이제 전송할 때 쓰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때도 사실은 사용자가 접속을 안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막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여기다가
사실은 제일 안정한 게 요걸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커넥트, 그러니까 로그인 여부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로그인 여부를 먼저 체크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체크하고 여기다가 요걸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서 여기 뭐라 하냐면 로그인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인된 상태가 아닙니다. 로그인 안 됐으면 보낼 수 없으니까 뭐 알아야 지 사용자가 조치를 취할 테니까 요렇게 하고요. 샌드 할 때 이제 뭐 하냐면 맞죠?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클라이언트죠. 언더바 클라이언트. 왜 안 나와? 언더바 클라이언트 하고, 우리가 아이디는 아까 넣어놨죠. 여기다가 서버한테 유저 애드 키워드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해달라고 하고, 문자는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죠? 요거 보내달라고. 길이는 랭스 안에 있으니까 랭스다 널 문자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요거에 곱하기 유니코드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새로운 키워드 정보 전송. 사실 이제 이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보낼 건데 데이터는 그냥 키워드 문자열만 나는 보낼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읽은 문자열을 보내주는데, 그럼 길이는 왜 따로 기록을 안 하냐면, 어차피 네트워크 이 크기만큼 날아가니까 수신 받는 쪽에서 이 아이디로 날라왔으면 키워드 문자열이 날라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받은 사이즈를 2로 나누고요, 거기다가 빼기 하면 이제 그게 길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구조체로 다시 만들어서 앞에 길이 기록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딸랑 문자 하나 보낼 것 같으면 받는 쪽에서는 이미 길이를 알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수신된 크기가 있으니까 수신된 크기를 2로 나눈 다음에, 이거 1이라 해야 되는데 왜 이랬죠? 그 수신된 거를 2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널 문자를 빼야 되니까 길이를, 그러니까 랭스 받은 거에다 빼기를 하시면 그 받은 문자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그 길이를, 문자의 길이를 더 추가해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요렇게 하면 이제 서버로 이 정보가 보내지겠죠. 그럼 서버에서 이제 그 처리하는 코드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서버에서도 똑같이 이제 요거 써야 되니까 요거 가져가서 서버에다 복사해 줄게요. 서버 측에다가 어디 갔어? 서버 쪽 헤더에다가, 얘도 똑같이 이제 약속된 거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고 이제 요걸 처리하는 코드 한번 볼까요? 서버 측에서 보시면 여기 일로 오겠죠. 수신된 건 다 일로 오니까, 그죠? 그럼 일로 오면 똑같은 거 하나 넣어서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길어? 키워드까지죠?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추가한 경우죠. 이렇게 해서 추가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요, 일단 여기 이제 사용자 정보가 올 텐데, 길이는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낸, 클라이언트가 보낸 거는 유저의 길이가 데이터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받은 게 전체 수신된 크기예요. 이 값을 2로 나누면 이제 유니코드에 대한 문자 길이가, 유니코드가 하나가 2바이트니까 나누기 하면 문자 전체 길이가 나오겠죠. 근데 널 문자를 빼야 되니까 빼기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널 문자를 제외한 널 문자 제외 길이를 구한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구한 다음에 이제 이 구한 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추가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추가하는 코드가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이미 첫 시간에 만들어 놨었을걸요. 요거 add 키워드 하는 거, 이걸 만들어 놨어요. 성공했으면 인코드도 다시 해야 되고 그리는 것도 다시 그려야 되니까 이걸 전체 가져가서 여기다가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만 추가할 건데, 이제 이게 누구냐, 이건 AP 유저가 넘어왔을 테니까 현재 전송한 애를 기준으로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전송한 사람이, 이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이 결국은 여기 AP 유저에 있는 사람이 전송을 한 거거든요. 전송한 거니까 그 사람을 기준으로 등록을 하는 거고요. 여기 들어갈 거는 이제 고정된 문자 아니라 그 사람이 보낸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AP 유저에 이 사람이 보낸 거잖아요. AP USER에 이게 P 데이터, P 리시브 데이터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하는데 이게 유니코드 타입이어야 되니까 W 캐릭터 언더바 포인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보낸 이 문자열을 지금 애드 키워드를 하겠다는 거. 요거 뒤에가 길이죠. 문자의 길이. 문자의 길이는 랭스 우리가 이미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len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추가할 거고 요거 두 개는 필요가 없죠. 한데 이게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니죠. 이 add 키워드가 보시면 알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같은 게 있으면 0으로 반복할 수 있어요.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자를 있으면 아예 또 완전 동일한 문자를 있으면 추가 안 하고 반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0이 반환된지를 체크해서 여기서 if문 걸어서 그죠? 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그죠? 0이 아닌 경우에는 아이고 뭐야? 네, 0이 아닌 경우에는 인코딩을 그러니까 새로 이제 노드가 키워드가 하나 추가되었으니까 다시 인코드를 해야 되겠죠. 하고 리드로도 다시 해야 됩니다. 분명한 건 이게 성공했을 때, 근데 실패했을 수도 있잖아요. 실패했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아무것도 안 해서 차라리 안 하면 안 되죠. 실패했을 때는 또 실패했다고 클라이언트 알려줘야지 다시 등록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여기 리절트 변수를 하나 더 둬가지고요. 일단 리절트가 0이 실패한 걸로 볼게요. 실패하는 거고 여기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1로 바꿀게요. 더 좋은 건 사실은 무조건 0 넣는 거보다 여기 값을 안 넣고요. 여기다가 아닐 때만 하는 게 나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결국은 추가에 실패한 거죠. 키워드 추가에 실패 한 거고 여기는 성공한 거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를 결국은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넣어야 되겠죠. send user frame data 이렇게 하고 첫 번째는 서버 정보 보내니까 AP 서버 넘어왔을 테니까 AP 유저에 그러니까 이 서버에 있는 이 유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서버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이 유저한테 정보를 보낼 건데 뭘 보낼 거냐면 결과값 보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result add 키워드 그러니까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result 변수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ampersand result 그 다음에 size는 size of int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이거 근데 사실 굳이 4바이트일 필요가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uint 8로 해서 1바이트로 보내셔도 돼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01 들어갈 거 그럼 이게 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매번 하기 귀찮으시면 여기다 리절트 이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인트를 다시 uint 8 바꾸면 또 다시 인트로 바꾸면 또 다시 인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변수에 넣으면 이 변수의 크기만큼 보내겠다 라고 하면 이제 1바이트 크기로 이렇게 전송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받는 쪽에서 받은 1바이트 값이 1이면 키워드에 추가에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이면 추가에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고려를 해보면 여기서 조금만 더 고려를 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일단 이 상황부터 체크할게요. 여기 30,3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두 명이 동시에 키워드를 애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운 나쁘게 그 키워드 길이가 같았어요. 그럼 똑같은 크기의 키워드 사각형이 추가될 텐데 그러면 정확하게 겹치겠죠. 조금이라도 늦게 애드한 사람께 위쪽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좌표를 그 키워드를 옮겨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옮길 수도 없거니와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덮어 써버렸으니까.
전부 다 30,30으로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추가되는 게 모두 다 30,30에 기록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추가한 사람이 그 위쪽을 덮으면서 만약 하나 키워드 길이가 다르면 사각형 크기가 달라서 어떻게든 보이니까 드래그해서 옮길 수 있겠지만, 만약 정말 재수가 없어서 문자의 길이가 똑같았다고 하면 겹쳐 써가지고 이게 지금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값을 고정하시면 안 돼요. 30,30 위치에 키워드를 추가해달라.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동작할 텐데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전부 다 같은 위치에다가 키워드를 추가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겹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완전하게 겹치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가장 마지막에 추가한 사람 것만 보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키워드를 옆으로 옮겨주기 전까지 자기가 추가한 키워드를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걸 난수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난수라면 막 여기 생겼다 저기 생겼다 이러면 쓰는 사람이 또 헷갈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추가를 눌렀는데 자꾸 여기저기 나타나면, 아니면 이제 일정한 그 시퀀서 넘버 하나 둬가지고 그 값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캐스케이드하게 이렇게 옆으로 내려가면서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층진 것처럼 이렇게, 그쵸, 우리 윈도우 캐스케이드 정렬 알죠?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또 내가 카운트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하나 트릭을 알려드리면, 사용자마다 고유한 위치에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유값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자들마다 뭐가 있냐면 자기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 메모리에 동작할 땡겨서 자기 주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연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 자기의 고유 주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얼마나 더 크게 잡느냐의 문제인데, 그냥 간단하게 트릭으로 알려드리면, 물론 이것도 겹칠 수는 있습니다. 트릭으로 알려드린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니트 32 해서 그 자기 사용자 주소 있죠. AP 유저를 사용자 주소를 일단 정수값으로 바꿔버립니다. 주소를 32비트 정수를 바꿨어요. 바꿔놓고 이 정수값을 엔드 걸어서요, 0x 하나 둘 셋 ff 이렇게 값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수값처럼 개인별 고유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주소를 4바이트 전체 변환을 하게 되면 숫자가 42억 되는 큰 숫자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좌표를 가늠할 수가 없죠. 40억대 좌표니까. 그런데 그 만들어진 이 숫자 값을 엔드 걸어 가지고 나머지 다 없애고 끝에 있는 1바이트 값만 FF했어요. 그러면 최소 값은 0이고요. 최대 값은 25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최대 위치가 255고요. 최소 위치는 0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용자마다 그 주소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이게 우연하게 FF였을 때 마지막 1바이트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낮은 확률로. 그러면 자기가 F를 하나 더 눌러 주셔도 되고 확률은 더 높이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렇게만 하셔도 사용자마다 키워드를 추가했을 때 키워드가 나타나는 위치가 정해질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추가하는 건 내 위치가 이렇게 딱 정해진 상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포스를 이용해서요, 30,30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포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만 해도요, 그러니까 사용자마다 자기 고유 위치에 나타나게 할 겁니다. 물론 그래도 정말 운 없으면 중첩되는 경우인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따로 한 번 더 잡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막 추가했을 때 정말 완벽하게 겹치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확률적으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오토 카운트 같은 거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오토 카운트 안 써도 이렇게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어드레스랑 필터 개념, 매스크 개념을 이용하시면 사용자별 개인 고유값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나머지 또 그래도 정말 운 나빠서 나올 수 있는 상황,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작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뭐 했냐면, 키워드 애드에 성공했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용자들한테 다시 브로드캐스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용자 키워드가 추가됐으니까 접속된 모든 사용자들한테 다시 안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인코딩을 다시 했다는 건 이 정보를 다시 보내줘야 된다는 뜻이니까 우리 다시 보내주는 거 어디 있지 않나요? 윈도우 메시지 쪽에 있겠죠. 여기 요거. 그죠? 인코딩 된 거 모든 사용자들한테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런 거 하나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 사용자, 서버에 붙어있는 모든 사용자들한테 새로운 키워드가 성공적으로 추가되었다면 이 새로 인코딩된 데이터를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다 보내줘야지 추가된 게 바로 화면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부도 보내주고 이렇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버 작업은 끝났고요. 클라이언트는 아직 좀 남았죠. 왜냐하면 요거 받은 거 처리하는 게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일단 서버 빌드 해놓고요. 됐고 클라이언트 가서 요거 작업만 마저 할게요. 이거 리졸트 받았을 때 그럼 여기 하나 더 들어오겠죠. 여기다가 뭐 어디 갔어? 아이고 키워드 아이고 키워드 추가 요청에 대한 결과를 이제 수신한 거죠. 결과 수신했어요. 그러면 내가 성공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리시브 데이터의 첫 번째 바이트 우리가 유인트 파일로 받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작업하면 되겠네요. if에서 한 바이트 값이니까 그냥 포인트만 때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게 자체가 유인트 파일이거든요. 우리가 유인트 파일로 보냈잖아요. 결과를 유인트 파일 이게 리졸트가 지금 유인트 파일로 보냈으니까 그냥 캐스팅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들어왔다는 건 그 성공했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성공했다는 거고 else로 빠졌다면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면 else에서는 똑같이 다시 lx add event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청하신 키워드를 등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보내줄 거고요. 요청하신 키워드를 등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는 성공했습니다. 요청하신 키워드를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왜 한 줄 했고 두 줄 했냐면 우리가 그 하단에 키워드 입력하는 걸 해놨잖아요. 그럼 다음 키워드 입력하려면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가 남아있으면 또 지우고 입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키워드를 삭제하는 코드를 넣어버릴게요. 성공했으면 지워지고 실패했으면 안 지워지게. 그러면 잘못됐구나 하면 거기 조금 바꿔서 바로 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는 안 지워주고 성공했을 때만 지우는 걸로 할게요. 키워드 입력한 내용을. 그러면 set dlg item text 이렇게 해서 idc 키워드 edit 하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등록에 성공한 키워드 이름은 제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디트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일단 한번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서버 시작했고요. 이제 사용자는 2개를 실행해서 클라이언트는 2개를 실행해 볼게요. 그래야 좀 확인이 편하니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2개를 실행해서 서버 시작했고 얘는 서버 어드민으로 붙었고요. 여기는 테스트로 붙을게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하나, 어드민 하나 이렇게 붙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테스트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요거만 정렬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딴 사람 거 해볼게요. 뭐 조선 왕조 이렇게 추가를 누르면 추가가 안 됩니다. 키워드 실패를 떠요. 왜냐면 이미 조선 왕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게 틀렸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지우고 예를 들어서 뭐 수원 화성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추가를 누르면 키워드가 등록됐으면 여기 수원 화성 적혔던 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도 등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가 등록한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 강력
완벽한 왕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추가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만든 거. 그죠? 그러면 이 서버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아까 여기 추가되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눌렀을 때 여기 나온 거죠. 지금 이 사람 얘가 고유값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영조 할아버지 영조 이렇게 하고 추가를 누르면 얘는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추가될 때마다 어드민은 이 위치가 자기 고유값이 되고요. 지금 테스트는 자기 위치가 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첩되지 않죠. 그죠? 조금씩이라도 다를 겁니다. 내가 어드민이니까 다 바꿀 수 있죠. 이 사람 이거 못 바꾸죠. 어드민이 아니라서 요건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가 추가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추가해서 작업할 수도 있고 완전히 겹치는 경우도 피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기존에는 3개밖에 못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 명의 사람들을 접속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들 등록해서 이렇게 이제 작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두고 뭐 작업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자기가 안 만든 거 못 움직일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어드민이나 운영진 이상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든 키워드에 대해서 삭제 여부를 이제 부여하는. 근데 사실 그 자기가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못 지우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뭐 좋은 건데 뭐 기분 상했다고 막 다 지워버리고 이러면 정보로서의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우는 건 운영진들만 지울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더 맞거든요.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막 지우게 하는 건 이게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진들, 그러니까 6레벨 이상인 사람들만 여기 등록된 것들을 이렇게 X 버튼 같은 거 추가해서 삭제하는, 그리고 이제 이게 작업한 걸 저장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하고 다시 읽어오는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작업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 새로 이제 추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 움직일 때 누군가가 업데이트해서 이제 프로그램 죽는 요 현상까지만 지금 제가 막아 놓은 상태고요. 추가하는 거랑. 그리고 요거 하나 더 할까요? 서버 쪽에서 요건 빼야 되겠네요. 이제 뭐가 필요 없습니까? 이제 3개 넣어서 반드시 시작할 때마다 테스트했던 코드 있죠. 이제 요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추가할 수 있도록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똑같이 실행을 해서 처음에는 접속해도 이제 아무것도 안 오겠죠. 뭐가 있어요, 보죠. 그럼 여기다가 그래서 정조 대왕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사도세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서버에 이제 강제로 3개 넣고 하는 거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 추가해서 이렇게 이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해야 될 작업이었고요.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더 추가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 추가하고 삭제하는 거 추가하고 그런 거 이제 좀 더 해서 다음 단계 때 또다시 공부할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확실하게 알아야지 다음에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습 충분히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